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라시대 그 화랑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화랑도 하면 화랑간창, 김유신 이렇게 해서 화랑들이 이 신라가 삼통일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김유신의 조상을 보면은 분명히 삼국사기 권사시 이래는 분명히 뭐라고 쓰였냐면 김유신의 조상은 소옥검천씨라고 하는데 소옥검천씨는 지금 양자강 청양에서 살다가 곡부에 묻혀 있습니다. 김유신이 그 후손이라면 과연 김유신이 한반도 인물일까요?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화랑 제도가 만들게 된 것은 원래 화랑 제도 이전에 원화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미인을 뽑아서 두 집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도자를 남모와 춘정이라는 두 사람과 하여금 거느리게 했는데 그 두 사람이 질투심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가지고 황하에 던져버립니다. 그것도 죽인 사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술을 몽땅 먹여가지고 술이 쳤는데 그걸 그냥 푸대에 담아가지고 하수에 갖다 던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수가 물에 던졌다 이렇게 표현이 납니다. 그런데 저 시대의 하수는 황하가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황하를 옛날에는 하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황하에다 던졌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황하에다 던졌다고 그러니까 하수를 황하로 번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황하는 한수, 진수, 면수 이렇게 불렀고 또 덕수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는 백제봉기를 보면은 한수에 백제 한성을 만들고 또 하남 위례성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남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수의 남쪽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하수에 대해서 하에 대해서 우리가 물로만 풀 수 없는 부분이 계룡편에 보면은 하수를 따라서 사성어 동쪽에서 순산어 북쪽까지 제방을 쌓는다고 그러는데 중화민국 국방부에서 발간한 지도에 보면은 순산어 북쪽에서 황하를 따라 그러니까 하수를 따라서 제방이 표시된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하라는 글자 하나 때문에 하수라 그리고 순산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수와 순산을 금방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원화제도에 있어서 이 하수도 그냥 물이 아니고 황하라는 얘기입니다. 황하에 던져 버렸습니다. 근데 김유신의 가계를 보면은 김유신의 조상이 소금전씨인데 소금전씨가 요 청양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묘가 곡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 청양 근처에는 지금도 허촌이라는 지명과 묘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허촌은 허황우의 고향일 수도 있죠. 묘수는 수로왕의 사당일 수도 있죠.
그리고 백제가 패망한 동명과 덕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외적을 막으려는 평원평야와 침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의 경계에 있던 당항성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 항성이 기자가 살던 서와 바로 직경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 그러면 김유신의 전쟁 지명과 조상의 그 관계 지명이 같은 지역에 있고, 기자가 살던 땅에 신라가 있다면 같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김유신은 한반도에서 싸운 것이, 조선팔도에서 싸운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유엔제로 5월 속에서 전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명이 이쪽에 있다고 해서, 이게 삼국시대 지명은 유엔제로 5월 지역에는 많이 쓰다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현존하는 지명입니다. 근데 지명은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지명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명을 떠나서 김유신 때 신라에서 생산하고 수출한 수출 품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냐? 목화를 신라에서 고구려졌다. 우리는 목화하면 문익점에 가져왔다라고, 원나라에서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벌써 400년 전에 신라에서 고구려를 줬다. 그럼 목화는 생산하는 지역이었죠. 또 신라에서 자석과 바늘을 만들어서 당나라에 주었다. 근데 자석과 바늘은 신라의 특산물이에요. 근데 그 두 개를 합하면 뭐가 되냐? 나치판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신라 침반에서 신자만, 신라에서 만든 자석과 바늘이라는 뜻은 신라 침반 붙인다고 그러면 신자만 떼버리면 나치판이 돼요. 그럼 나치판은 신라의 특산물이 되는 거죠. 또 노라는 궁이 있습니다. 멀리 쏠 수 있는 화살인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면 춘추전국 시절부터 발달되어 가지고 당나라 때 소멸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신라의 특산물입니다. 노를 만드는 기술이 신라가 얼마나 뛰어났냐면 너무나 뛰어나서 당나라 황제가 신라의 그 기술자를 올렸어요. 그 불러가서 구진천이라는 사람을 장안에 불러가지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끝까지 그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산업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비단을 만들어서 신하들한테 비단을 선물을 했습니다. 근데 비단은 백과사전은 한나라 때부터 한족들은 비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만든 동의전에는 우리는 기자 때부터 양잠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서와 항성 동쪽에 절하는 지명이 되지, 원앙저자입니다. 이게 원앙금 치면 바로 비단이 나오는 것이죠. 이 특산물은 지금 면과 나치판과 쇠뇌와 비단에 대한 이 특산물의 생산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공장을 옮겨가지고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 특산물의 위치가 조선 팔도가 아니다. 그렇다면 유엔전호 5월 속에 5월과 제로 사이에 신라가 있다, 김유신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죠. 자, 우리는 장보고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해신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삼국사를 편찬할 때에 편찬자들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비록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의용이 있어도 진화의 서적이 아니었으면 소문도 기록도 소문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의 기록을 갖다가 기록을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순신이 전사를 하고 지금 우리가 400년입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죽고 이 삼국사를 쓸 때 그 비슷한 기간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순신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고 일본 열도에 가서 이순신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이순신을 표현한다면 우리가 아는 것만큼 지금 기록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보고에 대한 기록은 고려땅은 하나도 없었다. 소문도 없었고 기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진화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그 진화에는 기록이 우선 당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서에 있는 것은 위인전에 있습니다. 삼국사 위인전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 본기에 있는 것은 당서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쓸까? 그건 당영호진이라는 사람이 쓴 신라국기에 있는 것을 차용해서 썼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장보고나 을지문덕에 대한 기록으로 봤을 때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지역에 신라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자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화랑간창이 이제 계백장군과 싸우다가 전사한 걸로 이렇게 돼 있고, 계백장군도 황산에 전사를 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주를 웅진이라고 하고 황산벌을 뭐 여기다 저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사와 당서에는 웅진동 쪽에 대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대산이 태산입니다. 그 태산 서쪽에 지금 이 지도에 태산이 여기 있는데 이쪽에 여기 지금 황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나? 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비성은 살찔 비자를 쓰고 있는데 살찔 비자와 의미 같은 것이 무슨 글자냐면 고음 비자가 있습니다. 고음 비는 고웅자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웅진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태산도 있고 황산도 있고 홍성하는 평안평야도 있고 이 남쪽에 백마강도 있고 여기에 동명이라는 백제 5도 덕부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지금 20세기에도 백제가 패망할 때의 지명이 10개 찾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럼 삼국사 46권에서
백제가 고구리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는 5월에 있다는데 제노지 지금 제 땅입니다. 제 땅에 백제가 패망할 때의 지명이 있다면 우리가 계백자문이나 관창이 여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서에서 더 황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백제를 패망시켰습니다. 근데 백제 땅을 누가 가져갔을까요? 신라가 가져가던 당나라 차지했던 그거는 막 그럴 수 있다. 왜? 연합에서 점령했으니까. 그런데 사서에서는 발해 말과가 신라가 나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발해가 가졌다. 나누어 가졌다. 우리가 알기로는 발해는 만주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충청도에서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발해가 가져갔다. 이거는 안 맞으니까 지금까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잘못 써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발해발갈이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 삼국사, 삼문사, 부당서, 신당서, 해동열사, 아방, 강력고에도 있는데 이병두가 번역하기를 이건 잘못 쓴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에 유연제노 5월 속에서 고구려 백제가 있었으니까 거기서 백제가 망했다고 하면 이 얘기는 성립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 지금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연제노 5월에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삼국사와 마찬가지로 남대서에서 고구려 백제가 있다는 곳이 지금 발해만을 끼고 있는 영평, 그리고 광양, 그리고 안구, 대방, 낙랑, 청하, 성량이, 그리고 광명이 백제 땅이라고 하는데 이 발해만을 쓰고 있는 광양, 안구, 청하, 성량이 발해만을 쓰고 있어요. 백제 땅인데. 그러면 이 백제 땅을 발해가 차지했다면 이 기록은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조선 8도에다 맞추면 이 얘기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사세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발해는 만주에 있는 걸로 돼 있지 발해만으로 있는 걸로 표현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남대서에 있는 지역에서 백제가 패망했다면 백제 땅은 발해 땅이 가져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지금 호수입니다. 이게 호수. 호수는 말랐다가 비가 차면은 그게 수개월로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이 호수가 차면은 백마강 여월이 타가지고 이주로 타가지고 얼마든지 침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물이 저장되는 지형이었다. 우리나라 지형에는 안 맞는데 제노 지역에는 분명히 그런 지형이 있기 때문에 삼국사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이 대산이 이제 제노 지역에 말하자면 지금 백제 의자왕 때 지명이 있는 이곳에 옛날 태산의 지명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게 바로 대산이라는 지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대산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태산이 이렇게 점 하나 찍다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라성은 비로해서 이렇게 쓰고
대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사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웅진을 격파해서 비성이 되고 이렇게 비로 쓴다. 이렇게 변화를, 이거는 기자가 살땡이 원래 기입니다. 근데 서화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기가 서화로 바뀐다? 그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건. 기가 서화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바뀌냐면 기자의 이름은 서여입니다. 그 서여의 서자와 중화의 화자를 해서 서화라고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살 땅이 말하자면 한족화됐다는 이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바꾼 지명이거든. 그것보다는 훨씬 쉽게 변화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유물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유물이 공주에는 사마왕 지석이 나왔으니까 백제가 맞다. 물론 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백제가 진출해 있을 때 흔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 유적을 가지고 백제가 웅진이 여기다라고 못 받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이 지석은 부여융의 지석입니다. 부여융은 의자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의자왕의 아들인데 우리는 이제 의자왕, 백제가 패망하면서 의자왕과 아들들이 당나라에 끌려가서 죽어서 거기에 묻혔을 것이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자왕이 죽은 곳이 당나라 아니고 고구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삼국사에서, 당서에서, 열화사서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구려에서 사였다, 웅진은 죽었다. 고구려에서 죽었는데 낙양에 묻혀있다? 이거는 낙양이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묻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입증하냐? 바로 유연제로 5월이 고구려 백제라는 삼국사기 46권에도 있고, 고구려 백제가 유연제로 5월에 있다는 남제서 58권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융 묘비가 나온 것은 거기가 고구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하고, 거기에 백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 집단이 고려나 한조선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습관은 하루에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엔진호 5월 지역에는 지금도 청소년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소림사, 뭐 아주 많아요. 그 청소년 집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반도에서 화랑이 있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닙니다. 신라의 명절인 8월 15일 중추절이 당나라 때까지 신라에만 있던 명절입니다. 유일하게 신라에만, 당나라도 없고 외도 없고 그런데 신라에만 있는 명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추석 명절이 미쳤습니까? 마리시아 이틀이에요. 근데 지금 유엔제로 5월 지역은 한 날이 넘습니다. 그리고 신라의 명절은 또 하나의 중구절이라 9월 9일인데, 그거는 우리나라는 그런 중구절이라는 그것이 지금은 옛날에는 자손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제사를 지내주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런 풍속도 없었는데, 지금 중구절이라 해서 얼마나 큰 행사가 진행됩니다. 우리 제주도에 많이 놀러 오는
중구절에 놀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1월 15일 날 그 달도절이라고 하는 그것도 우리보다는 진화가 훨씬 더 활발합니다. 그래서 화랑도는 김유신과 백제웅진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하수의 지역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화랑도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라고 전화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사설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그걸 새롭게 발견해서 삼국사는 절대로 한반도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아를 나타낸 기록입니다. 반도사관이나 민족사관에 의해서 조선 팔도에 맞추는 삼국사관이 아니라 삼국사는 아시아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로서의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견지에서 화랑도가 이 땅에서 출발했던 것도 아니고 유엔제로 5월 지역에서 생겨나고 지금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사세에 대한 웅진을 대산수축의 비성으로 보면서 지금 화랑도에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다 보니까요. 지명이 유엔제로 5월 지역에만 있고 백제 땅의 발해가 차지하는 것이 남조서에 가능하고 기상조건도 그렇고 김유신의 가계에서도 그렇고 또 기자 위만 한사본 삼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기자 땅에서 연속성이 있다는 것과 현재도 진화 땅에는 동항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저는 분명히 화랑도는 진화 땅에 있는 유엔제로 5월의 기록이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